에너지란 뭘까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맞췄다고? 진짜로? 공부 잘하네. 만약 세상의 물질들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옆에서 물을 계속 끓고 있죠, 이렇게. 7천 개의 방사선이 지금 제 몸에서 나오고 있어요. 몸에서 방사선이 나온다고요? 제 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럼 조금 떨어지셔서 말씀하세요. 아 예. 죄송해요 진짜로. 오히려 저런 문제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입니다. 그쵸? 약간 이런 거. 맞을 것 같아.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K-팝, K-푸드, 뭐 K-컬처 얘기하잖아요. K-원자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멋있다. 이제 국제 회의 같은 걸 나가 보면 위상이 달라. 위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진보된 기술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도 싸요. 난 대한민국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북봉이라 그러나 이거를 뭐라 그래? 약간 올라가지. 힘인 거죠. 그것도 자랑스럽게 저희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자랑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로.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진짜 알았다니까. 세상에 뭐야 알겠다고 끊어. 어떻게? 진짜 씨,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싸웠나 봐요. 어떡해. 뭐야 세상에 언니 공감 안 돼? 아니 남편이 요새 키덜트인가 뭔가 그거 사달라고 난리 부르스 막 맨날 집에 춤추고 엉덩이 막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어. 화가 나 안 나? 맨날 왜 그러고 앉아? 돈이 얼만데 남편들이 진짜 왜 그러나 몰라. 그런 거 언니 이해 못해? 아, 서준이 아빠 안 되겠어. 아니 맨날 뭐 엉덩이 부리부리 댄스 추고 그거를 왜 자꾸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몰라. 나 진짜 남자들은 왜 이래? 철이 없네, 철이 없어. 그래도 저기 갖고 싶다. 그래도 좀 갖고 싶다는 거 하나 사줘. 왜 이렇게 목이 메요? 아니. 아니 오빠 이상해. 오빠가 공부하자 그랬지? 오빠 그거 살다가 부추겼지? 그거 하자고? 엉덩이 흔드는 거 하자고. 따로 얘기해 줄게. 이 사람이네. 나 오빠 좀 제발 진짜 나는 오빠가 난 그래서 싫어. 조정구! 아니 게임기가 나쁜 거야? 그럼 좋은 거야 그게? 맨날 게임만 하고 둘이 맨날 나가서 술 먹고 맨날 게임 아니,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고 게임기만 하면 그건 내가 참아줄 수 있어. 그래 언니 말 할 거 다 잘한다. 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언제 돈 벌어? 언니 말 잘한다. 언니 말 잘해. 그러면은 이거 공동 구매해서 7대3, 7대3. 오빠 진짜 입 진짜 꼬매버린다. 입을 하지 마 진짜로.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오빠한테 알았어? 빨리 수준에 바꿔야 돼. 아니면 죽으니까. 와, 수건이 멋진다.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상이세요. 뭐야? 원래 아니, 제가 무슨 웃는 인상이 좋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눈썹 문신 어디서 했어? 너무 잘 됐잖아. 치아도 미백하셨죠? 아유 진짜 아닙니다. 잘하시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러니까요. 아, 예. 저는 지금 원자력 연구원에서 원자력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원자력 연구원이 사실 뭐 하는지 잘 자세히 그러시죠?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낯선 곳이라 원자력.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관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오. 그래서 학문적인 연구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원자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말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멋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네. 한번 저희 연구원 오시면 제가 우리 연구소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오. 그런 사주세요? 기회가 있었으면 밥도 사드리죠. 당연히 진짜 왜 이래? 당연히 밥도 사드립니다. 오, 진짜로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원자력의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네. 제가 일단 하나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각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축제 차량을 타고 왔습니다. 축제 차량. 그게 뭐예요? 그게 카니발. 뭐예요? 차 타고 왔어요. 운전해가지고. 저는 같은 회사라. 저도 마찬가지로 차 타고 왔어요. 네네. 제가 이제 교통수단 이걸 물어본 이유가 요즘 전기차 네. 핫하잖아요. 네.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이고 네. 맞아요. 전기차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소음, 조용하다. 조용하다. 네. 그다음에 전기를 쓰니까 배기가스가 안 나오니까 깨끗하다. 네, 맞아. 친환경. 그죠? 네. 심지어 전기값도 싸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충전소들이 다 아파트마다 생겼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값보다 오히려 싸다. 일론 머스크 아 일론 머스크. 예. 주식.
주식 아, 주식. 사업을 하신다더니 역시 네, 네. 그런 쪽으로 연구가 그런 쪽에 밝으시네요.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식으로 좀 쏠쏠히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뭐 저는 아니지만 미래의 트렌드를 알아야 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도 알게 되니까 아.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런데 이 전기차가 굉장히 친환경적이다라고 다들 네. 생각하시는데 이게 친환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 왜? 친환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 왜?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그럴 이유가 있나?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왜냐면 그 네. 전기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어쨌거나 이제 화석으로 많이 만들어진 전기를 맞습니다. 갖고 예. 전기차 이제 운영되니까 이 사람 뭐야?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우리 다니엘 씨가 보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 KTX 타고 올라오면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네. 낮 12시 기준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56%가 석탄 발전소고 가스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가 원자력,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오. 그래서 모순적이네요. 전기차가 진짜로 친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정말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그런 발전원으로 공급되는 전기로 충전을 해야 비로소 친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2050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탄소 중립 탄소 들어봤어요. 중립. 네. 요즘 많은 나라들 이제 선정하는 목적이죠. 네, 맞습니다. 중립이라 그러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더하기도 아니고 빼기도 아니고. 딱 중간. 가운데. 중간, 맞습니다. 빵. 예, 빵. 네. 탄소 중립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 온실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중립으로 맞추는 겁니다. 아. 결국은 나오고 흡수하는 양을 다 맞춰서 아예 0을 만들겠다라는 네. 게 탄소 중립의 개념이고요. 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고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그런 게 없는 발전소로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석탄이나 가스나 석유를 쓰는 발전소를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쓰는 발전소로 네.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쓸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거든요. 전기. 전기. 네.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지금 과거에 가스로 조리하던 거 네. 전기 쿡탑 쓰시죠. 맞아. 네. 인덕션으로 인덕션.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동차도 휘발유에서 전기차로 네, 바뀌고. 다 전기로 바뀌네 진짜. 그러니까 전기 자체는 깨끗한데 그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전기를 쓰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발전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좀 두 배가 문제가 떴었죠. 됐었잖아요. 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없죠. 예. 그러니 결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가야 되는 거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고요. 그래?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90%를 수입을 해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쓰는 돈이 우리 반도체 수출액보다 더 많습니다.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으로 가는 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다. 자, 이쯤에서 제가 이제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재생에너지에는 어떤 게 있나요? 풍력, 태양. 예, 수력. 수력? 그렇죠. 바이오가스 뭐. 네. 다니엘 씨가 보니까 레벨이 상당히 그 아니 아니 맨 마지막에 말하면 더 유식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네. 그래서 그 타이밍만 노리고 있어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요. 아니 타이밍을. 그러니까요. 아니 지식도 아니다. 풍부한데다가 타이밍도 아주 잘 잡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진짜 진짜 배운 사람이야. 빛나 보여. 그런 것 잘 같아요. 치고. 네.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재생에너지라는 건 자연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물, 바람, 태양빛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현상에 의존적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 발전이 전기가 안 나오고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태양광도 전기가 안 나오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간헐적이죠. 맞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저는 이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원래는 어려운 간헐적 단식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써먹을 수 있어. 난 간헐적 단식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 다 알아. 예. 혜준 씨가 제가 보기에 아니 공부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예. 제가 들은 수업이 얼만데요. 아니, 어떻게 저는 저를 보셨어요? 그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간헐성. 단어야.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섞는 수밖에 없다. 어. 태양광, 풍력, 원자력 이런 것들 적절히 잘 섞어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원자력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에너지다. 특히 원자력은 심지어 경제적이기도 하고 오. 또 1년 365일 우리가 필요할 때 에너지와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자력의 역사를 좀 되짚어서 오. 우리나라 원자력을 어떻게 시작했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기 그림을 좀 볼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서울역 6.25 전쟁 이후에 저랬었다고 서울역이? 그때는 뭐 전쟁 이후니까 네, 그렇죠.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이게 넘어갔네요. 제가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네. 박사님인데 기계를 못 그- 만질 수도 있지. 오히려 그 빈틈이 저희를 더 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예, 이렇게 예, 딱 예. 이질감 들 뻔했는데 이제 좀 예. 편하다. 아 감사합니다. 저 때가 이제 1953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네. 195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 전쟁 이후에 이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경제 원조가 있었고 정책 자문단들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원자력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때 당시에 전기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전쟁 이후에. 전쟁이 그때 뭘로 만들었죠?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제는 그쵸, 그거는- 이제는 아예 처음 보게 될게. 50년대 한국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아, 네네. 그러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는 화력 발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부족해서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고. 근데 1956년도에 미국의 정책 자문단으로 온 워커 시즐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이제 전력 협회 회장이고 디트로이트 전력 회사의 사장인데 이분이 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요. 당시에 이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니까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에너지 박스라는 요만한 상자를 들고 가서 뚜껑을 탁 열어가지고 석탄 한 덩어리, 1.6kg짜리 석탄인데 그거하고 여기 새끼 손톱만한 우라늄 해결료 네.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각하 우라늄을 쓰면 이거에 300만 배 이상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캐는 에너지가 아니고 머리에서 캐는 에너지, 원자력을 해야 합니다. 우와. 라고 자문을 해줘요. 아, 그게 우리나라 원자력의 출발입니다. 와.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면 1956년, 57년 이럴 때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밥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맞아. 먹고 살기도 힘들 때인데. 맞아. 근데 이제 없는 살림에 쪼개서 돈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학을 가는 유학생들을 경무대로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현금으로 달러를 주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과학 기술을 꼭 일으켜 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이분들이 이제 거기 현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진 원자력 학문을 배우고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일거리가 없어요. 아이고야. 나름 국내에 들어와서 기여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관련 일자리가 없을 때였죠. 뭐 교수도 과가 있어야 가는 거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안 오고. 예, 못 들어오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아까운 인력들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돌고 돌아서 1970년대가 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해외 과학자 유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신 우수한 과학기술자들, 원자력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을 국내로 모셔옵니다.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고 당시에 미국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오는 거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애국심이든 뭐 애향심이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도 그렇게 들어오신 저희 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1세대들인데 와. 그분 중에 한 분이 쓰신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 고국 방문단에 포함이 돼서 1970년대 그때 시찰 코스 중에 하나가 고리 원전 1호기 건설 현장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구나 이런 걸 보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은 사실 미국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네. 나사에서 일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한국 원자력 연구소 이러면서 편지가 왔더래요. 오. 영국 귀국해서 일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오. 귀국해서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셔왔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받던 월급의 4분의 1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고. 당신은 이제 우리하고 미국의 생활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1세대들이고요. 애국심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원자력 기술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건지 아세요? 고리. 고리. 네. 예.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고리 1호기를 지을 때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에 예산이 3배가 투입되는 아.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오. 아 그때는. 예, 그때 당시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워낙 고도의 정교한 설비고 네.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턴키 계약이라는 걸 오. 합니다. 턴키 계약. 턴키? 턴키. 턴키. 턴키 방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턴키? 예, 턴이 돌리는 거고 키니까 자동차 시동 걸 때 턴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의 주인을 바꾼다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 예, 심지어는 기술자들도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부족해서 당시에 시공을 맡았던 업체 중에 영국 업체가 있었는데 네. 영국 업체에서 영국의 기술자들 다 데려와서 시공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비용이 더 들 텐데. 그렇죠.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우깁니다. 그러면 안 되고 현장에 교육 시설을 만들고 오. 교육 시설을 만들고 오.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투입하자. 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기술을 쉬운 기술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서 1988년이 되면 네. 원자력 발전소에 우리가 쓰는 해결료 네. 그거를 국산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 물론 저희 원자력 연구원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와, 멋있어. 그리고 1996년이 되면 네. 한국 표준형 원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설계한 우리 원자로를 드디어 만들게 되죠. 아. 물론 미국 기술 배워온 거지만 네. 우리가 이제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원자로가 처음으로 생긴 거죠. 오. 그렇게 생긴 원자력 기술을 크기도 키우고 어? 성능도 더 높여서 어? 만들어진 게 UAE에 우리가 수출한 APR 1400입니다. UAE에 우리가 수출한 APR 1400. 이거요. 예, 그 뒤에 있는 APR 1400. 오, 저기 뒤에 있네요. 우와. 네. 뭔가 종 엄청난 발전이네 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네. 역시 와. 한국 사람들은 난 대한민국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왜냐면은 뭐 그런 아무 재료도 없이 네. 여기까지 왔다는 게 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눈칫밥 먹어가면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기름도 안 나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 네. 진짜 그래서 멋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원자력 기술을 다 자립을 하게 되고 지금 네. 수출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와. 보통 이제 원자력 수출하면 워낙 APR 1400이 유명하기 때문에 대형 원전 수출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시스템 수출은 대형 원전이 아니었습니다. 어? UAE 원전 수출이 되기 한 달 전에 연구용 원자로라는 걸 우리가 요르단에 수출을 하게 돼요. 어. 그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제가 일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이었습니다. 오. 아. 왜냐하면 연구용 원자로는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와. 저희가 개발한 거였고요. 자체. 예, 우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 원자로라는 건 사실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 원리는 똑같은데 중성자를 가지고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서 나온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발전소고요. 거기서 나온 중성자를 가지고 현미경처럼 아주 미세 물질의 구조를 보는 연구를 하면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어. 그래서 원리는 같지만 이제 쓰임새가 다른 거고 그런 연구용 원자로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대한민국 사랑해요, 진짜. 그래서 국뽕이라 그러나 이거를 뭐라 그래? 약간 올라가지. 차올라. 느낌인 거죠. 막 진짜 애국심. 국뽕이 차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경쟁 상대도 보면 대부분 우리보다 더 강대국들이에요. 네. 중국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중국, 아. 프랑스, 프랑스.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주 강력한 우리의 경쟁 상대들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한국의 그 네. 원자력 그 기술이 네. 세계에서 좀 이렇게 네.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좀 있나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그 몇몇 나라들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 뭐가 뛰어난가? 오. 우선 첫 번째가 가격 경쟁력입니다. 아. 중요하죠. 예,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력을 계속 키워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산화를 했던 원자로는 950메가, 1000메가와트 정도 사이즈였는데 UAE에 수출한 네. APR 1400은 이름이 1400이잖아요. 1400메가와트.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에 비해서 40% 출력을 올려놓은 원자로고 그리고 가장 진보된 기술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도 싸요. 그런데 값도 싸요. 오, 가성비가 좋구나.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다. 와 멋있다. 진짜 대단하시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문제를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해외 원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제가 아까 가격 경쟁력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우리의 아주 강한 강점 중에 하나 약속을 지키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연 없이 공사를 마쳤다라는 거. 오. UAE 원전 수출 전에는 사실 우리 원자력 기술 수준을 좀 깔보는 얕보는 그런 국제사회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늦게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의 원전을 들여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약간 한 수 아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UAE의 원전을 짓고 그것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걸 보고 그런 목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와 대한민국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되게 빨리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맞아요. 이런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우리가 대충 빨리 하는 게 아니야. 야무지게 빨리 하는 거지. 맞습니다. 아니 예. 유럽 가봐요. 기차 시간 맞아요, 맨날 맞아요. 느리고 예, 맞아요. 네. 뭐 하나 관공서에 신청하면 세월 안에 안 오고 뭐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주문하면 다음날 네. 택배 와 있어 집에. 그러니까 아침에 반싹.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이죠. 물론 그 빨리빨리 한다고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럼 가장 야무지게 네. 해야지. 값도 싸지만 굉장히 품질도 좋은 원전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우리 원자력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K 많이 붙잖아요. 네, 이거 네. 이거야말로 K 원전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K-팝, K-푸드, 뭐 K-컬처 얘기하잖아요. 네. K-원자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 아 멋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회의 같은 걸 나가 보면 위상이 달라. 위상이 다릅니다. 네.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으셨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어보지 마. 그렇지는 않은 것 연봉 같아요. 어느 어제 정도인가? 연구용 원자로를 팔았는데 돈 보여줘. 그래야지 해야지. 뭐 또 너무 저희는 많거든요. 사실 뭐 돈을 버는 데는 아니라서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연구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오. 네. 이런 사람들 돈 많이 줘야 돼. 맞아.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이 됐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의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 혹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SMR 그치 그죠? 오 배우셨네요. 오 네. 기억력 좋으시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그 해보시겠어요? 스몰 네. 모듈 모듈 R은 뭐였죠? 알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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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그 원자로. 아니 리액터입니다. 리액터가 원자로. 맞아요. 알맹이 원자로. 아니었지. SMR. 아. 이제 SMR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가 요즘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이제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소형 원전이 아주 급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래에 그래서 제가 핫할 키가 거다. 150인가 봐요. 아 가는 게 그러시구나. 아름답다. 아담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네. 진짜 근데 눈이 예뻐하신다. 너무 예뻐하시는데. 진짜 이쁘죠. 네. 네. SMR 기술만 따져도 또 우리나라가 빠질 수 없는. 왜냐하면 세계 최초의 SMR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세계 최초의 SMR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오 진짜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건 못 들었는데 우리 안 배웠는데. 안 배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오. 하는 건데 2012년에 네. 세계 최초로 상업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 SMR이 규제기관의 표준 설계 인가를 받습니다. 네. 그게 스마트라고 이름이 오. 지어진 SMR인데 그게 첫 번째예요 전 세계에서. 오. 그것도 자랑스럽게 저희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저희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자랑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로. 5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다 제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약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스마트인데요. 어. 이거는 약간 비싼 대신에
안전하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좀 특별한 쓰임새를 갖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개발을 했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하면 안전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원자로를 소형으로 만들면 안전성을 구현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2012년에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획득했는데 2012년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바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설계는 완성해 놨는데 지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원전을 짓자라고 얘기하기는 분위기가 도저히 아니었던 네. 거고요. 시기적인. 그래서 저희가 좀 주춤하는 새 SMR이 워낙 이제 요즘 핫하다 보니까 네. 누가 만들었구나. 원자력 선진국들이 온통 저기다가 투자를 했고.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주식 우리가 넣어야 약간 지금 되네.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뒤처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스마트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네. 2030년대 시장에서 이제 좀 더 시장 경쟁력이 있는 SMR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네. 이름을 ISMR이라고 오. 가칭이 붙어있는 ISMR. 아이폰 이런 것처럼 ISMR, 아 I를 붙였구나. 혁신형 SMR. 이노베이티브인가 보다. 뭐라고요? I가 이제 이노버티브인데 이노베이티브. 와 바로 맞췄어. 너무 잘하시네 정말. 아니 우리랑 같은 여기 같이 앉아 있을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아유, 제가 맞아. 저기 계시라니까. 맞아. 박사님이야. 그러게. 그래서 저게 완성되면 SMR에서도 우리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한 이렇게 차원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뛰어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 이쯤이면 제가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 수업이 재밌었나 모르겠네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거랑 현장에서 뛰고 있는 박사님이 알려주시는 맞아요. 거랑 달리고의 아, 오는 예, 느낌이 달라요. 네. 그리고 네. 본인 자랑 많이 하셨잖아요. 직접 뭐 하고 뭐 했고 그런 분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또 달라.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정말 저도 만족스럽고요. 아.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시험을 한번 또 오, 시험 봐야죠. 쪽지 시험 봐야 돼. 시험을. 네, 쪽지 시험 좋아하는 겁니다, 저희가. 네. 자, 문제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꼽히는 우리나라의 땡땡땡 원전 수출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쓰셔도 되고 뭐 땡땡땡이 수출했다고요? 네, 아 땡땡땡. 그거요. 땡땡땡에 수출한 거죠? 예. 다 적으셨어요? 네, 네. 적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야? 아니 뭐야? 너무 멀어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요르단이요? 요런 아니에요? 요르단? 어디서 요르단이 나왔어? 요르단? 요르단이요? 내가 요르단을 어디서 들었죠? 뭐야 이거? 아니 메타선이랑. 아이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긴 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네. 지금 약간 착오가 있었어. 착오가. 목소리 제일 네네. 컸어. 아까 요르단에 저희 그거 했다라는 게 뭐였죠? 연구용 원자로. 야, 연구용 원자로를 거기다 했다라서 순간적으로 그 요르단이 나왔긴 나왔어요?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다 요르단 기억 못 하시죠? 아니, 나왔어요. 나왔어. 나도 그건 기억 안 나.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예. UAE였는데. 네. 어쨌든 원자력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원자력이라는 게 장점도 많지만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네. 원자력이 과연 진짜로 안전하냐, 네. 그리고 친환경적이냐 이런 게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거기에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을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앞으로도 원자력 기술이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쓰이게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SMR 같은 기술들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실생활에서 아마도 원자력 기술을 훨씬 더 많이 보시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야,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원자력 얘기가 나오면 어디 가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잘 네. 기억하셨다가 네. 그리고 박사님도 떠올리겠습니다. 예. 원자력 이야기 나오면 네. 이 눈썹, 이 미소 아 감사합니다. 네. 이 눈썹. 꼭 떠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원자력의 위상을 제대로 어. 알 수 있는 기회였어요. 네, 네, 우리는 네, 수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원전 네. 강국인데 이런 능력을 맞아. 갖고 있으면서 안 쓰는 거는 나쁜 일인 것 같아. 맞아. 네. 10분 활용해야겠다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그냥 인사해. 짧게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신지? 네. 네, 제가 먼저 소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고 조그만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네. 이렇게 K 원전 이렇게 인정받는 데까지 오기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국뽕이 차오릅니다. 저희는. 전 굉장히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네. 과학적이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네. 정말 그 K
자부심을 느낄 네. 수 있었던 아,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강연에서 어쨌거나 원자력 이렇게 과거, 뭐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딱 그 세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쿵푸 팬다에서 되게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선물인데 이 원자력 덕분에 우리고 이렇게 또 불빛 네. 같은 선물을 받고 있으니까 늘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에너지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이대목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 마지막에 하길 잘했다. 이 다음에 했어봐. 얼마나 멍청이 같겠어. 너무 멋있다. 이거는 형 준비해 오신 거죠? 그니까. 이건 준비. 와 진짜 대단하시다. This is Germany. 우리 대장님의 우리 반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